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에도 자전거 도로가 많이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끊기고 위험한 구간이 많은 게 현실이죠. 서울시가 강남에서 도심까지 자전거로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자전거 고속도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쓴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어떤 모습인지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덕역 지상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포구가 펜스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남구가 고속철도에 삼성역 운행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국토부는 비효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형마트 6곳과 경쟁하는 중랑구 전통시장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전거 고속도로 72km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조성으로 자전거 혁명을 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강남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계획에 포함되기로 했던 고속철도 승강장이 올 초 취소됐습니다. 강남구는 고속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열었는데 국토부는 생각이 다르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복합 환승센터로 조성되는 삼성역에 고속철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강남구가 두 번째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엔 국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북 평화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대륙 유라시아 철도 시대가 열리면은 그 종착점이자 출발점은 삼성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삼성역까지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쪽 국회의원하고 해서 그 1,200억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만들겠다. 당초 영동대로 환승센터에는 GTX A와 C 노선 고속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었지만 국토부가 선로 용량과 이용객 부족 등을 이유로 고속철도 노선을 빼기로 하면서 현재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주요 선진국은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주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환승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도심지에 고속철도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철도역은 대부분 안 좋은 시설로서 외곽으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들 도심지로 철도역을 이끌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외국에서도 이미 그렇게 고속철도역을 도시 산업 중심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삼성역 인근에 국제 업무 지구가 조성되는 만큼 수요 분석과 역사 설치에 따른 기술적 문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남 도심의 부가 중심지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고속열차가 진입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TX-C 예타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이 배제한 것은 수정돼야 된다. 서울시 역시 수서역에서 멈춰 있는 고속철도에 삼성역 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속철도 투입에 따른 이용 편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수서역의 기능 강화가 효율적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역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우수하긴 하지만 이 KTX의 종합적인 어떤 역사로서의 역할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고 노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미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강남구는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할 GTX-C 노선에 따라 삼성역의 고속철도 운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국토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대규모 역세권 개발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 공간 마련이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 문제. 15일 어제죠.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포구가 부지 한쪽 면에 가림막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일명 경의선 공유지라 불리는 공덕역 지상부 구간입니다. 한쪽 면을 따라 2m 높이의 철제 기둥 14개가 세워졌습니다. 펜스 설치를 앞두고 기초 작업이 진행된 것.
지난 15일 오전 공사가 진행되다 경의선 공유지 측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불시에 와갖고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막 폭탄이 그냥 막 들이박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마포구가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에 대해 가림막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단체 측에 시설 자진 철거를 요청한 데 이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땅 소유주인 국토부와 함께 이 부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펜스 설치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결론이 나갈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문제인데 이렇게 계속 자기들이 시설물을 추가로 계속 세워버리면은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경의선 공유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보 없이 진행된 펜스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역세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닌 다수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절차 자체를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그 개발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거의 9년째 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이 공간들이 그 이유는 이랜드와 철도시설공단이 이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연말까지 공덕역 지상부 구간 내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물 추가 설치를 제재하기 위한 펜스 설치 작업도 강행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공덕역 지상부의 상황은 어떤지 또 조금 전 시민단체 측의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 네,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 보면 마포구는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8시부터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이곳 공유지 인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철제 기둥과 철제 판넬을 싣고 있는 차량들이었는데요. 작업자들이 자재를 내리려고 할 때마다 공유지 측과의 마찰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충돌을 대비해 현장에는 공무원 50여 명도 와 있는 상태였고요. 예. 경찰도 배치가 됐습니다. 역시 이쪽 공유지 측 주민들도 동원이 돼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펜스 설치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무튼 현장은 지금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유지 한쪽 면에 철기둥 14개가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선 기사 보니까 이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명도 소송은요, 부지 전체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지 안에 시설물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포구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현재 있는 시설물 이외에 다른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펜스 설치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부지가 이 펜스로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까?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마포구는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진출입구만 놔두고 사면을 펜스 설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업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만간 끝나겠지만 이곳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 측은 조금 전 기자회견도 열었다고요.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기자회견이 오전 10시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이곳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15분이 지나고서야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성명서 발표에 이어 펜스 설치를 강행한 마포구를 강하게 규탄을 했고요. 부지 사용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펜스를 친다는 것은 이 땅을 아무도 쓰지 못하는 땅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또 마포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유지 바로 앞에 있는 땅이죠. 옛 마포 우체국 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9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구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용 못하게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작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마포구는 이 땅들의 활용 계획부터 정확히 밝히고 대규모 역세권 개발 계획이 아닌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마포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공유지 안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공유지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공유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였습니다.
지상국 활용을 두고 불거진 갈등이 펜스 설치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 공덕역 연결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전통시장을 찾으십니까? 이 많은 수의 전통시장들이 위기라고 하죠. 이에 전통시장 살리기 혹은 전통시장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부분의 전통시장의 사정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번 와디쇼에서는 중랑구 전통시장의 현주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중랑군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모두 7곳.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하나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의 버거운 경쟁을 첫 번째 이유로 꼽습니다. 중랑군의 대형마트는 모두 6곳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42만이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구에서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도 아닌데 이게 서민들 사는 데에서 너무 그 대형마트가 대한민국에 최고많은 6개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들하고 상생 협의했어도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고 한 8군데 시장이 있는 데에다가 인구수는 42만인데 6개라 벅차죠. 상당히 힘들게 가죠. 중랑구와 인접한 성북구와 노원구 등 타자치구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 대형마트 수도 중랑구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중랑구 망우역 인근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는 대형마트가 한 곳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바로 오른쪽도 대형마트입니다. 이곳에서 길 건너편에도 또 다른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대형마트 3곳이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인근엔 우림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3개의 대형마트와의 거리가 채 1km가 되지 않습니다. 우림시장 상인들의 근심은 최근 들어 또 늘었습니다. 시장 초입에 식자재 마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식자재 마트는 분류상 대형마트도 준대규모 점포도 아니기 때문에 의무 휴무와 상생 방안 제시 등의 각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 시장 상인들이 손쓸 도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재래시장에서 저런 게 있으면 안에 있으면 타격이잖아요. 타격이 더 많이 하지. 솔직히 말해서. 시유지인 면목 유수지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입니다. 당초 올해 9월 임대기간 만료가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설공단이 해당 대형마트와 3년간 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벗어나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인근 면목시장 상인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없어진 줄 알고요. 솔직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40일 만에 대형마트 2개, 중랑구 전통시장 딱 이렇게 하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 면목점 시유지 땅에 있는 까지 재계약 연장하면서까지 이걸 다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사업을 허가해 주는 게 저는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버거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더해 새로운 유통마켓의 등장 등으로 중랑군의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이에 군은 지난해 10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 노하우 전수,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등을 함께하기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이후 딱 한 차례 회의가 전부입니다. 상생 방안 도출 등의 이렇다 할 진척은 전무한 상황.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그날 없었고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또 다시 그 뒤에 어떤 모임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 뒤에는 진행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협의체를 했으면 지금까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연락이라도 하시던 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못 했다 하는 거. 그런 이야기 했으면은 협의체 그때 만들었었지. 저는 이제 기자님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생각나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구청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입장차가 크고 상생 방안 역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지난해 첫 회의 이후 군은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발걸음을 떼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갖고
안 되더라고. 그게 메꿔 주지 않다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요.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고 용역이 나오면은 11월에 중랑 마실겸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예,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시장 스스로 나서서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지원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에 맞게 좀 같이 변해가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변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같이 힘을 보태드리는 게 1순위인 것 같고요. 엄연히 출발선도 다르고 체급차도 선명하고 전통시장이 홀로 이겨내기엔 어려운 것이 많은 현실입니다. 분명 전통시장 스스로 자생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 수년째 반복되어 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디슈 김동훈입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방문한 콜롬비아 보고타 지방의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시클로비아로 불리며 27년째 매주 일요일마다 총 120km 구간의 도로를 자전거와 인라인, 보행자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에도 신개념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른바 CRT, 즉 자전거 하이웨이로 불리는데 이 차량과 자전거를 분리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말합니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자전거 도로 대부분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선으로만 분리돼 있거나 볼라드, 가드레일 형태로 나눠진 더부살이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 차량이 침범할 수도 있고 적재물들이 자전거 도로를 가로막을 때면 부득이하게 위험한 상황도 처하기 마련이죠. 그럼 이런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분리한다는 걸까요? 일단 이 보도형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같은 높이로 돼 있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같은 높이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차도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침범 위험이 줄어들겠죠. 이와 함께 캐노피형 하이웨이는 버스 중앙차로 위나 옆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버스 위로 자전거가 달리는 모습이 되겠죠. 이 종로를 예로 들어놨네요. 서울로 7017 같은 기존 시설물 및 하부 공간을 활용한 튜브형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라는 비전도 내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로 밑을 자전거가 달린다면 이 경치도 즐기고 막힘없는 라이딩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강남처럼 넓은 도로가 많은 곳은 자전거 도로 근처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 공간도 하게 되는 일명 그린 카펫형 하이웨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정과 마곡, 항동, 위례, 고덕강일 5개 개발지구를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문제는 예산이겠죠. 일단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3억 원을 투입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년 안에 완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적잖은 예산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 급선무일 겁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도심 속 차량 이용을 줄이는 방안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찾는 것도 관건일 겁니다. 이번 자전거 하이웨이 사업은 임기 3년을 남긴 박원순 시장의 승부수로도 불리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따르기 확대와 자전거 도로 활성화, 각종 보행길 확충에 주력했던 박 시장의 대표 사업으로 남을지 아니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는 서울시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동구가 기존의 명소에 최근 떠오르는 명소를 더해 관광 상품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숲과 살고지 다리, 커피집과 공방 등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자원으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요즘 성동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커피집입니다. 매장 안은 길게 줄이 늘어섰고 밖은 친구와 연인끼리 사진을 담느라 바쁩니다. 최근 떠오른 명소는 이곳뿐만 아닙니다. 언더스탠드 애비뉴와
성수동의 아기자기한 공방엔 평일 낮에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여러 테마가 있으니까 테마를 보고 일단 다른 카페들보다는 좀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한번 방문해 볼 것 같고요. 살구지 다리와 두모포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곳 역시 꾸준히 발길이 닿습니다. 성동구가 이 같은 명소를 토대로 관광 상품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생태와 골목, 맛집과 공정 여행 등을 주제로 매년 각 3개씩의 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것. 올해부터 추진하는 생태 여행의 경우 서울숲 4번 출구에서 시작해 엄마의 정원과 사슴 방사장, 카페 거리에 이르는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행 작가와 여행 블로거, 여행 상품 개발 MD를 섭외했습니다. 관광 상품화의 최대 관건은 성동구를 방문하는 연간 15,000명의 관광객들을 겨냥해 여행사 패키지 등의 해당 코스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여행사나 우리 국내 여행사에 같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해서 관광 문화 도시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성동구는 해당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매년 1억 원 이상의 구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구로구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주민 공모 사업에 2,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골목 공동체 사업과 활동 지원 사업 분야로 나눠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주민 모임당 각각 최대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마을 공동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모임 또는 단체로 오는 19일까지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괴롭힘이냐, 이를 두고 당분간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마다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도 필요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